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재무관리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핑구를 만들고 있는 그린다 AI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3월 설립된 이제 채 1년이 안 된 꼬마 법인이고요. 카이스트에서 GPT 모델을 연구하던 연구진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GPT 모델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던 이제 연구진이었었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에게도 이 기술의 혜자를 느낄 수 있게 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생 창업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요. 2월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아이템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 AI 크리에이터, 네. 뭐 사이버치 활동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제 네. 이력에 나와 있던데 어떤 네네.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원 학생 시절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가 막 사회에 퍼블릭하게 풀리기 이전이었고, 저는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가 이미지 생성을 좀 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해보고 생성형 AI를 써보면서 많이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의 팬층이 생긴다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동기는 챗GPT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주변에서는 아직 일상속에서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나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 혹은 제 주변 동료들을 보더라도 아직 챗GPT나 혹은 이제 AI 기술을 완벽하게 접근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이 도구로서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개인들이 이런 AI를 개인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접근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I에 대한 매력은 결국에는 정보 불균형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저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결국에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한정적인 시간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알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개인이 선택을 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불완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AI가 사실은 용어로 들자면 세컨드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엔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빠른 선택, 더 생산성 높은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영역을 좀 더 초능력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AI가 사실 2023년에 특히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이라고 한다면 기술 자체가 발전된 것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누구나 심지어 AI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 솔루션이 없더라도 이제 누구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꿈꾸는 상상력이 있는 창업가가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AI를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23년은 굉장히 AI를 연구하고 비즈니스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무리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변경을 하더라도 결국에 AI는 아직까지는 좀 잘못된 답변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검색 기능까지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에서 정말 적합한 결과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검색 결과 중에 상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져오느냐에서 사실은 그 깊이가 결정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때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딱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자동화 측면에서는 아직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좀 급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가장 국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콘텐츠 시장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노우 앱에서 누구나 최근에 이제 AI 프로필 사진처럼 내가 직접 사진관을 가서 찍으려고 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들을 AI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는 컨텐츠 시장에서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내후년에는 사실 스노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는 요즘에 돈 문제, 돈 관리 문제가 굉장히 이슈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오고 어떤 것을 먹고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 결국에는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주관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소비 내역과 같은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객관적인 정보, 개인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주관적인 영역의 결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2030 세대의 돈 관리라든지 그런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자라는 모티브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클레어라는 이제 핀테크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유니콘 레벨에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와 굉장히 흡사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비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그 미국에서의 용어를 활용을 하자면 MZ스럽게 좀 답변을 힙하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독형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연간 사용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MZ세대 유저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AI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용자들의 서비스 자체가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이거는 국내 시장들이 사실은 조금 외면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가지고 국내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갈 수 있게 끌어주자라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AI 챗봇 같은 것들이 은행 앱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해주고 있냐면 이제 AI CC라고 해서 그 은행의 내에서 있는 은행원의 업무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뭐 내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 조회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은행에서 뭐 대출 상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이제 정해진 룰 베이스드로 답변을 해줍니다. 사실은 더 많은 업무를 해주고 업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룰 베이스드에서 생성형 AI 혹은 대화형 AI로 넘어가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거의 지금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FAQ 수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만 네. 데이터베이스로 해놓고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제공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좀 더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것은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FAQ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은 어떤 게 한계점이고 어떤 게 보완해야 될지 바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결국에 기술을 다 빼고 얘기한다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왜 여기에 썼었지? 라는 이제 이전에 소비 내역을 보면서 나올 만한 얘기들일 텐데요. 실제로 소비 내역을 관리하는 현재 국내 서비스들은 은행권이나 핀테크 업체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UI를 들어가 보시면 결국에는 차트나 숫자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30 세대는 10명 중 9명은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사실 금융 리터러시나 금융 문해력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숫자나 어떤 차트가 아니라 정말 대화로 내가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가 결국에 실생활이 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 내역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너 왜 여기에 돈 썼어?와 같은 어떤 소비 패턴 분석에 의한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알림을 준다든지 그런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개인의 부동산 혹은 개인의 자동차 차량 아니면 여행 이런 이제 큰 구매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10단계 정도 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3분의 1 정도로 자동화까지 하는 것을 저희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 재무관리에 챗GPT는 핑구다
라는 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고민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사실은 AI 서비스로서 많이들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쉐어링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구독형으로 잘 안 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BNK 금융지주와 현재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요. 그래서 BNK 금융지주 혹은 부산은행 측의 금융상품을 연계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초에는 하나은행과 또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행권들과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금융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B2C보다는 지금 현재는 B2B로 은행에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뭐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의 가설은 사실은 좀 더 고도화된 것들, 예를 들어 사람이 했을 때 뭐 10시간이 드는 행동을 AI에게 해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단순히 구독형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해보고 싶은 건 구독형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은 개인 구독자들 B2C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는 전국과제를 통해서 올해 3월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조달받았고요. 다행히 저희의 사업 모델을 좀 좋게 봐주시는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팀 구성도 하고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 측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AI 에이전트 기술을 좀 좋게 봐주셔서 저희가 노인분들을 위한 또 금융 행정 어시스턴트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일정 부분 저희에게 또 라이센스 비용이 매출로 발생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이 연결이 되셨나요? 저희가 또 이제 ICT 멘토링이라고 해서 창업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멘토분께서 원자력 연구원 지인분을 매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또 어필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저희 업체를 좀 좋게 봐주셨습니다. 일단 저와 공동 창업자는 사업 기획 영역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운영을 해서 사실적으로 개발 외의 모든 잡무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잡무들을 많이 처리를 하면서 대부분은 사실은 개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AI 개발자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서 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자들은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전공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주로 저희가 또 카이스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베이스트가 아무래도 대전 카이스트 쪽이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실제 이제 전산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도메인에서 이제 국내 가장 큰 핀테크 업체에서 AI 개발 팀장을 맡으신 분도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케팅 전략은 저희가 B2B로 또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납품할 수 있게 공급 계약이 맺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리패스라는 곳이 있고 뭐 소셜 인베스팅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은 유저들이 그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공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핑구로도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채널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마케팅에서의 키워드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콘텐츠겠지만 결국에는 콘텐츠 마케팅이 가장 그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 관리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분명히 공감할 만한 콘텐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핑구로 유입될 수 있는 퍼널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 측면에서는 이제 행성 AI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받고자 글로벌에서 한 1000개 팀 정도가 참여를 하는 미국의 해커톤에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준우승을 해서 운 좋게도 이제 메타에서 만든 오픈소스 모델이었거든요. 그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기술력을 입증받아서 준우승을 받고 좀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 도움을 받는 그런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AI 기업들이 보니까 경진대회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네.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입증돼야 되는 것 동시에 기술적으로 왜 나은 것인지 굉장히 잘 어프로치가 돼야 되고 일단 또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영어 능력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분명히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AI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잘 찾는다면 또 좋은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에서 주요 이제 그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요 평가 지표는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해커톤이기 때문에 이 기술성이 얼마나 입증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의 가상 질문을 넣어봤을 때 서비스 목적에 맞는 이제 답변을 하는가 이런 측정부터 해서요. 근접한 답변을 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또 AI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에 사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칭을 하면서 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는데요. 근데 AI로 서비스를 만든다면 국내에서 내가 그래도 5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개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파급력을 주려면 결국에는 창업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영역에서 다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작던 크던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경험치가 사람을 좀 단단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영업이나 회계, 특히나 이런 마케팅 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분명히 상업자로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지역이 지방 중에서는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전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도 많고 그리고 인재풀도 사실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뭐 개발이라든지 연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B2B 협약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도 서울 출장에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지난주만 보더라도 사실 4일 동안 제가 출장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지방 기업으로서도 조금 이제 더 단단해지는 데는 분명히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은 모바일 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년 내에 모두가 AI 에이전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빌 게이츠가 말했던 건 그 AI 에이전트가 모바일 앱 형태는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디바이스가 됐건 어떤 뭐 드론이 됐건 결국에는 그 담는 하드웨어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드웨어가 달라질지언정 결국에 AI 에이전트는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 모바일 앱이지만 결국에는 그 코어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사업자 같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재무관리 어시스턴트를 도움을 주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굉장히 큰 구글 같은 기업들은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챗GPT 같은 굉장히 큰 초거대 AI의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똑똑하게 만든 AI를 싸게 가져다가 써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라는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의 이념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에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찾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는 초거대 AI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잘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제품이 무엇일까? 그 고민에서 저는 창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